뭐냐요?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에서 5가지죠. 오, 양, 옥, 한, 풍. 이것이 제 때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맞춰야 되는데 일이 극비여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지나치게 갖추어도, 극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런 뜻이죠. 지나치게 갖추어져도 흉하며, 다시 말해서 계속 비만 내리더라, 아니면 계속 덥기만 하더라. 계속 덥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웃자라 버리죠. 웃자라 가지고 더 자라지를, 그 다음에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계속 뜨겁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가물죠. 계속 춥기만 하면은 열매가 단단하게 제대로 못 열립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지나치게 갖추어져도 흉하고, 그런데 또 어떻게 되냐면 일이 극모해야 돼. 아예 없어도 그죠? 보면 적절하게 따뜻할 때 따뜻한데 따뜻한 건 없고 계속, 그죠? 이게 겨울인지 아니면 여름인지 냉랭하기만 하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라는 게 적당히 뜨끈뜨끈해야 되는데 이거는 봄인지 가을인지 이렇게 되면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적절히 덥고, 요새 겨울이 문제가 되죠. 이건 겨울이 좀 춥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봄인지 가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그게 없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극비하여도 흉하며 일이 극무하여도 흉하니라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다음 34장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휴징은 왈숙에 시우 약하며 왈예에 시양 약하며 왈철에 시웅 약하며 왈모에 시안 약하며 왈성에 시풍 약이니라. 왈구징은 왈광에 황우 약하며 왈참에 항양 약하며 왈예에 항욱 약하며 왈급에 항한 약하며 왈몽에 항풍 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휴징이라 그러면 아름다운 징조라 그랬는데요. 아름다운 징조, 아름다운 징험함이라는 것은 뭐냐? 엄숙함에 시우 약하며, 맞아, 때맞춰 비가 오는 것 같으며, 약자는 하는 것 같다라는 그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왈예에 다스림에 시양 약하며, 때맞춰 햇볕 그저 쨍쨍한 것과 같으며, 왈철에 밝음에 왈시웅 약하며, 때맞춰 더운 것과 같으며, 왈모에 뭔가를 도모하는데 마침 때맞춰서 추운 것과 같으며, 왈성에 그저 성스러움에 성인의 정체에 마치 그저 때맞춰서 그 바람 부는 것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휴징이 있고 구징이 있죠. 구징에는 왈광에 항우 약하며, 사람 인자 써야 됩니다. 참하다, 참남되다니까. 자, 그 다음에 휴징이다, 아니, 구징이라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징조가 되는 거죠. 허물이 되는 징조에 광의 항우 약하며 왈참의 항우 양약하며, 항양, 그죠? 항상 햇볕 나는 것과 같으며, 예라는 자는 게으르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기쁠 예자에 예괴가 있었죠. 기쁘다 보면, 너무 좋아서 따르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하다, 게으르다라는 뜻이죠. 항상 더운 것과 같으며, 그 다음에 급하다, 급함에 항상 추운 것과 같으며,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그죠? 어리석음은 마치 항상 바람 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서징이라고 하는 자연의 징조에 맞춰가지고 뭘 얘기했느냐면은 군주의 덕을 얘기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적절하게 때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임금님이 그때에 맞춰서, 그죠? 이 표정 관리도 그때에 맞춰서, 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펼쳐서 보이는 게 다르죠. 이를테면은 덕이라고 하는 것도 삼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대로 해야 되고, 너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강극으로 해야 되고, 너무 유약한 사람은 오히려 그저 유덕으로 해야 되는 거죠. 부드러운 덕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또 너무 가라앉아 있는 사람은 또 부드럽게만 하면 더욱더 가라앉은, 그때는 강극으로 해야 되는 것이 되고, 고명한 사람도 역시 어떻게 돼요? 그것도 고명한 사람은 또 너무 강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물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복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발현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오사에서 모원시청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모라고 하는 것은
공해야 되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작숙이라 그랬죠. 그래서 임금님의 엄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 맞춰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아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때 맞춰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때때로 엄숙함. 너무 엄숙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엄숙하면 아유 가까이 하기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래요. 그래서 뭔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걔는 조정회의에서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회의를 하고 나고 무거운 회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했더라? 잔치하죠. 술자리 연회성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 딱딱한 분위기에서 내가 좀 화도 내고 그래 그런 부분 좀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죠? 시우죠. 그래서 때 맞춰서 이런 뜻입니다. 시우. 언젠가 얘기했었죠. 일본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라고. 알아요? 일본 애들은 항상 비가 많잖아요. 그죠? 때 맞춰. 우리 걔네들은 때 맞춰라고 하는 시중 개념을 모르고 항상 비가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전에 공부하시던 연세 참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인데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이름이 요거였어요. 자기 이름 때문에 참 고달팠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홍보에 보면은 여차저차 해서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를 살려주셨군요. 그러신 분 한 분 계셔요. 모르면 이름 지어주신 분은 대단히 훌륭하게 잘 지어주었는데 그래서 시우라는 것은 때 맞춰 내리는 법. 다시 말해서 임금님이 그 때에 맞춰서 때로는 엄숙할 때, 그죠? 엄할 때는 엄하게 하는 거. 왜냐면 겨울이다 그러면은 겨울에 추운 삭풍이 부는 거죠. 매번 불어서도 안 되겠지만 때로는 엄숙하게 할 때는 엄숙하게 결단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이 돼 있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따르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따르도록 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절하게 때 맞춰서 햇볕 나게 하는 것은 그저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초목이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다 번성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임금님이 그저 밝은 것은 임금님이 밝다라고 하는 건 밝게 분별해서 그죠? 어떻게 기를지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때 맞춰가지고 그때마다 더울 때 한번 확 더욱게 해줘야만이 이게 사람들이 필 때 피는 거죠. 그래서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꽉 끌어주려면은 그동안에 공들여서 잘 길러주는 것도 있지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영 그 자리에서 맴돈다 그러면 한 대 좀 뭐라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밝게 살펴서 한번 얘기해 줄 때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그것들이 이제 임금님의 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임금님이 작사못이라 잘 도모해야 된다 그랬죠. 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금의 결단력을 해당되고 청은 여기 청이죠. 이게 시에 해당되는 거죠. 자, 시대, 보대, 밝게 봐야 되고, 밝게 두 눈으로 잘 봐야만이 딱딱 끊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임금님의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그죠? 덮게 해서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청이라 그랬습니다. 오사에서, 자, 네 번째가 청인데, 듣는 것은 어떻게 듣는다? 총명하게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명하게 들어야 뭐 한다? 총명하게 들어야 작철이라 그랬죠? 아니, 장모라 그랬습니다. 그죠? 장모. 그래서 도모함을 짓는 것인데, 도모한다라고 뭔가 일을 도모하려면 사람이 냉철해야죠. 냉정할 때 냉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좋다 해서 좋게 덥게 가면 안 되고, 좀 차가울 때 차갑게, 우리가 그걸 이성은 차갑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차가울 때 차갑게 하는 것이 바로 임금에 잘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저 좋고 사람의 인정에만 끌리면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저 찰 때 찬 것. 그래서 시한이 바로 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때 맞춰서 찬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적절히 그저 위에서 바람 불 때 훈풍이 불어야 될지 그저 이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될지 적절히 때 맞춰서 바람을 부는 것이 바로 성인의 정치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사 가운데 사라고 하는 것 그저 생각의 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슬기로워야 된다라고 그랬죠. 슬기로워야 되고 바로 이 슬기로움이 작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주의 이와 같이 훌륭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람 불 때 바람 불 줄 아는 거. 그래서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라고 할 때 그 군자가 때 맞춰서 바람 부는 것은 결국 뭐다? 성인의 정치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때 맞춰 하나, 때 맞춰 그렇게 하면 참 나라의 좋은 징조죠. 참 좋은 징조입니다. 그런데 저놈의 군주가 임금이 되어가지고 완전 저 미친놈의 정치나 하는 거죠. 그죠? 미친광이 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뭔 놈의 정치가 맨날 그저 비우는 거 항상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저 예나 쟤나 어떻게 맨날 우거지상이냐 너는.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니죠. 그래서 구징이라 그럽니다. 헌물이 되는 징조. 임금이 항상 얼굴이 그저 이 우중충한 거. 지난 시간에 여기 그분 안 계신가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날이 그냥 그물그물했죠. 그냥 비가 올 것 같은지 뭔지 그냥 영 깨림칙하니까 어느 분이 그 표현하시던데 혹시 그 저녁밥 굶은 시험이상 같다라는 말 아세요? 저는 그날 처음 저녁밥 굶으면 꼭 시험이상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했더니 뒤에 앉아 계신 또 다른 남자분, 그 여자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어르신 남자분들한테서 나왔는데 다른 분은 에이 무슨 시험이에요. 요새 더 무서운 게 며느리예요. 며느리. 저녁밥 굶으면 며느리상이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임금님 얼굴이라는 게 그저 제가 늘 비우는 것처럼 우중충하면은 우중충하다가 또 휙 해서 뭔 짓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치광이 정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시 그죠? 항상 비오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치광이 정치에 해당되더라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항양 그죠? 항상 그냥 햇빛 쨍쨍하다. 그러면 그야말로 참이다라는 거죠. 참남 때다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 광이나 참이나 뭐 비슷비슷한 말인데. 그 거짓말하고 막 그 말들을 함부로 하는 거, 하는 것이 바로 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밝아야 되는데 또 지나치게 또 밝은 군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나중에 다 이렇게 되긴 되는데, 그 여름에 보면 여름이란다. 그 봄은 나른해지죠. 갑자기 이제 추웠다가 풀어지면서 더워지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나른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더운 듯하다 그러면 그게 사람이 게을러진다라는 뜻입니다. 임금이 되어서 게으른 정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욱하는 것, 날씨가 항상 이렇듯이 임금도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추우면은 사람이 급해지는 거죠. 아예 추우면 괜찮은데, 아예 추운 겨울 들어가면 오히려 괜찮은데, 적당히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자꾸 초조해지고 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추운 듯 하면은 이것이 바로 성격 급한 정치, 빨리빨리 뭔가를 처리해야 되고 옆에 사람들 괴롭히고 하는 것들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늘 바람이 불더라. 바람 불면 뭐예요? 제대로 눈도 못 뜨게 되겠죠. 그래서 어두운 정치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 정치가 어디에 다 포함되나요? 결국은 요게 되면은 결국은 다 포함되겠죠. 우리가 흔히들 옛날에 그 포악한 군주라고 할 때 포악한 군주들은 한때는 어땠어요? 참 훌륭한 군주였었죠. 너무 이렇게 똘똘하고 훌륭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에 생기냐? 자만감이 생깁니다. 자만감이 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짓만 다 골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뭐더라? 때 맞춰 하는 것. 그래서 공자에 대해서 맹자가 뭐라 하냐면 공자는 성인 가운데서도 성지 시자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성인의 시중한 자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때 맞춰서 하는 것, 시적절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더라. 너무 일찍 뭐 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늦어도 문제가 되고 해서 그 시중, 군자 시중을 강조하는 대목이 바로 34장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뭐가 있느냐면 35장. 왕성은 세요, 경사는 월이요, 사유는 일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때 맞춰 하는 그 정치, 때 맞춰 하는 정치가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임금이라고 하는, 임금이 살피는 것은 세가 되고 1년 해 전체 큰 단위를 봐야 되는 것이 되고, 경사는 월이 되고, 그 다음에 사윤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하루하루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은 밑에 보면 세월일은 이 존비위 직녀라. 그래서 높고 낮음으로써 징조를 삼느니라. 그러니까
임금은 전체를 나라 전체를 두루두루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새에다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경사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단기간을 또 볼 줄 알아야 돼. 단기보다 중기에 해당되겠죠. 중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 즉 사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날의 그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되니까요. 왕자지 실득은 기 징리세요. 그 징조를 새로써 하고 그러니까 왕자의 실득이다 그러면 그 임금의 정치가 실정이냐 아니면은 두루 백성들의 그 득민이냐 백성들의 이 민심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날로는 나타나지 않죠. 전체 1년 단위로 한 해 정도를 쭉 그 한 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거둘 때까지 거두어서 농사를 잘 짓고 잘 거두었다 그러면 그 임금이 정치를 잘한 것이다. 그래서 왕자의 실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서 징조를 삼는 것이 되고 경사의 실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달로서 징조를 삼는 것이고 사윤의 실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징조를 날로서 하느니라. 개, 우양, 옥한, 풍 5가지의 휴구는 아름다운 징조라고 하는 것은 휴징과 그 다음에 구징이죠. 아름답고 그 다음에 허물이 되는 징조는 유개 일세지 이연하고 바로 1년에 이냐 해냐 그죠? 이해와 관계가 있고 또 1년의 이해라고 1월의 이해라 또 1월의 이해도 관계가 있고 1일의 이해와도 관계가 있으니 각각이 그 대소로서 말한 것이라. 무슨 소리냐면은 임금이라고 하는 1년 단위라고 하는데 실은 1년 단위를 꾸미는 건 뭐예요? 1년 12달이죠. 1년 12달 한 달 한 달을 꾸미는 건 또 그날 날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맨 윗자리에 앉아서 나 혼자 정치 잘한다고 해서 결코 되는 게 아니죠. 저 밑에 있는 저 관리가 잘해야 되는 거. 관리가 잘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그 화가 나한테까지 오더라라는 겁니다. 일단은 저 밑에서 작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관가에서 보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36장에 보면 세월일에 시무역하면 백곡이 용성하며 예용명하며 준명이 용장하며 가용평강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월일에 해와 달과 일에 때가 바뀜이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겠어요? 지금 위에서 왕과 경사와 사윤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로가 그저 분수를 지켜서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맡은 바 분수에 맞는 일들. 그래서 공자가 뭐냐면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일을 논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돼서 막 정치를 논한다.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다? 정치가 어지러우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분수에 맞춰서 그냥 내가 농사 짓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살면 되는데 도대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죠? 왜? 정치가 잘못되니까. 모든 거 다 수입해놓고 농촌은 지금 전부 다 파탄 났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싶은데 농사를 지어봤자 자식들 키울 수 있어요? 내 노후도 보장이 안 되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맨날 빚만 이렇게 쌓이죠.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에이씨 때려 치워버려야 되겠다고 서울 가서 뭐예요? 데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 이런 건 세월일에 그저 때가 바뀜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 바 각자 일에 대해서 충실히 하라라는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백곡이 용성하며 그래서 각자가 맡은 바 그 역할들을 잘 해나가면은 그래서 모든 곡식들이 다 이루어지며 연걸며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다스림이 이로써 밝아지며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뛰어난 백성들이 이로써 다 발탁되어서 쓰이기 때문에 용장하며 이로써 빛나며 이렇게 되죠. 내가 저 농민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제주 참 두루두루 덕도 많고 여러 가지 그저 제주도 많은데 갖다 펼쳐서 써야 되는데 농민의 자식이 저런 저 하층민이 와서 하겠다 이게 없죠.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주민들을 끌어낸 사람이죠. 이를테면 장영실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비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주가 참 좋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팔탁해서 씁니다. 팔탁해서 썼더니 어떤 자들이 질투하던가요? 이른바 경사들이죠. 경사들은 자기 맡은 바 역할만 했는데 저런 천민의 자식이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막 대부벼슬까지 올라가니까 저걸 내버려둬 일부러 골탕 먹이는 거죠. 임금님 가마 하나 만들었는데 어디 하나 나사 하나 풀어놓고서 넘어지게 했다. 그걸 가지고 빌미 붙어가지고 장영실을 끌어내는 겁니다. 이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때 자기들의 역할을 잘하면은 저 무지렁이 백성들 속에서 이른바 뛰어난 준 나오는 거죠. 제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들이 자기의 그 능력을 발휘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빛나게 하며 그렇게 되면 가용평강하리라. 바로 내 집안과 내 나라가 그죠? 편안해지리라. 바로 이 소리입니다.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중간 내에서 그저 이른바 질투하고 아부하고 이게 일을 자꾸 협잡대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를 두루 살펴야 되는 거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읊고 읊어도 정치가 잘 되기 힘들죠. 근데 아예 이런 자체의 공부도 안 하고 정치한다 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37장. 그 다음에 아까는 세월 1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얘기했네. 같이 읽어보죠. 일월세에 시기 역하면 백곡이 용불성하며 예용 혼불명하며 준민이 용징하며 가용불령하리라. 아까는 저 위에서부터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바르게 되면 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이번 이게 뒤집어 엎어져 버린 거죠. 자, 밑에서부터 저 일월세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때가 이미 바뀌면 이렇게 되면 때가 이미 그래서 바뀌면은 지멋대로 하니까 아래가 저 윗일 간섭하고 그 다음에 윗사람이 그저 위에서 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저 밑에 그저 하급 관리들이나 하는 일들을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일일이 시비해가면서 정치를 하니 어떻게 되게 돼요? 모든 게 뒤바뀌는 거죠. 거기다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때가 뒤바뀌면은 백곡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며 이로써 연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정치가 잘못되면은 농사 짓는 것도 이렇게 된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림이 어두워져서 그죠? 다스리는데 총명해야 되는데 어두웠고 밝지 못하며 요즘에 이건가요? 뭐 혼용군주 그랬던가요? 아니, 맞아요? 혼용무도 이렇게 표현했죠. 혼용무도 할 때 이 어둡다 이겁니다. 혼불명하며 그 다음에 아무리 뛰어난 백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나가서 쓰이지가 못하니까 은미해지며 이겁니다. 그죠? 아무리 뛰어난 백성이 있더라도 재주를 감추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저 하더라도 이미 사회가 이미 기득권화가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집안과 국가가 어떻게 되리라? 불령하리라 라고 표현했네요. 그 밑에 앞줄을 보면은 저 앞에 426쪽에 그 바로 위에 있는 앞줄을 보면 세월일 삼자의 우양욱한 풍이 부실기시면 그죠? 그때를 잃지 아니하면 기효 여차하니 그 효력이 이와 같으니 휴징소 감례라라고 했고 1월세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쓴 건데 그 다음에 앞줄에 보면 1월세 삼자의 우양욱한 풍이 기실기시면 이미 그 때를 잃게 되면은 즉 기에 여차하니 그 해가 바로 이와 같으니 구징소치하라 바로 허물이 되는 징조가 이르는 바이라. 휴징의 언 세월 일자는 휴징에는 바로 순서대로 저 임금부터 시작해서 경사 사윤이라고 말한 것은 총어 대자 일이 뭐예요? 총어 대야 일세요. 그죠? 다 큰 것에서 총괄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전부가 임금이 통괄하기 때문이 되는 것이고 구중의 일월세라고 해서 말한 것은 저기 소자의 일세라. 자, 징조들이 나쁜 징조라는 건 어디서부터 나타난다? 작은 데서부터 나타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38장에 보면은 거의 시 같은 내용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서민은 유성이니 성유호풍하며 성유호운이라. 일월지 행은 즉유 동유하하니 월지 종성으로 즉이 풍운이라. 오직 백성은 별이니 그랬습니다. 백성은 별이니 별은 바람을 좋아함이 있으며 별은 비를 좋아함이 있느니라. 일월지 행은 해와 달의 운행은 곧 겨울도 있고 봄도 있으니 월지 종성으로 달이 별을 따르는 것으로 이 풍운이라.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라. 무지무지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글은 참 쉬운 말인데 무지무지 어려운 말입니다. 백성은 별이라. 이거는 있죠. 이미 논어에 한번 있죠. 위정이 덕이. 정사를 하는 것을 위정이 덕이 비유하거나 위정이 덕이 비지 뭐라고 했나? 북신컨대. 거기도 그 말이 있는데 자 위정. 정사를 하는 것이 논어의 세 편이죠. 위정이 덕이 뭐라고 하냐면 빛이
비여 북신컨대 뭐라고 했나요? 중성이 공진이라 그랬던가요? 무별들이 함께 하느니라. 북신컨대 북신이 비여 북신이 거기서 얻으는 그 곳에 거처하면 그 다음에 중성이 공진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서도 이 내용이죠. 북신 개념이고 여기선 별 개념으로 해서 성 개념으로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북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늘에 서양에서는 서양역은 걔네들은 밤 주로 이제 저녁 때 유목하면서 늘 움직여 다니니까 뭐를 가장 그 표대로 삼느냐면은 북극성을 표대로 삼는다 그랬죠. 그 북극성에 북쪽에 있는 그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반짝반짝하는 걸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그 동양에서는 뭐냐 그걸 북신 개념으로 표현해. 반짝반짝하는 별이 아니라 반짝반짝하는 그 별들이 몸을 담고 있는 그 곳, 그죠? 그곳을 우리가 성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은 반짝반짝하는 다이아몬드 별이고, 그 다음에 별이 어디에 박혀 있느냐면은 깜깜한 데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깜깜하면서 그래서 지극히 고요한 그 곳을 얘기할 때는 바로 신 개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신이라라는 말을 흔히들 그냥 북극성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야 좀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 별들이 박혀 있는 지극히 고요한 그 곳, 그것을 홍범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거죠. 바로 환극의 자리입니다. 환극의 자리에, 그죠? 그러니까 그 위정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정사를 하는 것을 덕으로서 비유하건대, 덕으로서 비유하자면은 마치 뭐냐면은 북신이라고 하는 곳이, 북신이 그 곳에 있거든 하면 그곳이 바로 어디에? 가운데 환극에 있으면, 그 다음에 중성이 공진이라, 중성이 함께 한다 그랬으니까 중성이 뭐예요? 동서남북의 칠수들이죠. 각항저방, 신미기, 도녀, 위실벽, 규류벽, 필차삼, 그 다음에 정규류성, 장익지인이라고 하는 28수가, 그죠? 이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 이 자리에서 어진 정치를, 성인의 정치를 바로 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자, 어긋나지 않게 잘 돌아간다. 바로 이 뜻입니다. 자,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백성들을 뭐한테 비유를 했느냐면 바로 28수에 비유를 한 거예요. 임금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정치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서민은 유성이니, 성인은 유성이니, 별들은 뭐를 좋아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풍이라 그랬죠? 별은 바람을 좋아함이 있다.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임금을 좋아함이 있다. 이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떼어내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은 당연하죠. 백성들은 임금.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신하들이 끼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항상 왕도 정치가 잘못되면, 왕이 정치가 잘못되면 항상 직접 누구를 만나려고 그래요? 백성들을 만나려고 그러죠. 조선시대 때 저 위에 그 누구예요? 정조임금 같은 경우가 내가 왕자리는 오르긴 올랐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에 의해서 모든 정치가 자꾸 가려지니까 내가 직접 누구를 만나려고 한다? 백성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화성도 자꾸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임금은 마음이 다를 것이라 이 소리. 왜? 어쨌든 최고 권력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더 이상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죠? 개중이 잘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왜 내가 하늘의 소명을 받고 나서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깔짝깔짝거려요? 좋게 보자, 그죠? 옆에서 자꾸 그런 간신배들이 깔짝깔짝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은 바람을 좋아함이 있으며, 백성들은 별이다 그랬으니까 백성들은 적절히 비가 또 와줘야 되죠. 임금님이 뭐 하기를 좋아한다? 지혜롭고 엄숙하고. 됐죠? 우리가 인예의 지신이죠. 임금님이 참 지혜로운 덕으로서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유호운이 이렇게 되죠. 성유호운이 별들은 비를 좋아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1월이 행함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등하니 이 사이에 그죠? 음과 양이 쭉 이렇게 해서 음양소장의 이치에 의해서 1월지 행이라라고 하는 것은 음양소장의 이치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뭐가 생겨나요? 겨울도 생겨나고, 겨울 하면은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인데 양쪽에 요거는 빼놨죠. 두 개 극으로만 표현했죠. 지로만 표현했죠. 지극하나 하지 동지 개념으로 해서 동지와 하지. 그래서 겨울과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달이 별을 따름으로 이제 여기 되는 거예요. 달이 별을 따름으로써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달을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누구로 보면 돼요? 경사 개념이죠. 저 관리들은 전부 다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백성들의 뜻을 잘 살펴서 하면은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로써 뭐냐면 적절히 바람 불고 적절히 그죠? 비가 와서 백성들이 살기 좋다라는 뜻으로 일단은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저 의역 차원에서 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천문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천문을 별자리를 보지 못하는데요. 여기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별에 보면은 민지 이오토는 유, 성지 이오 천야라. 백성들은 어디에 붙어 있다? 땅에 붙어 있다. 고을려자는 고을려가 아니라 걸릴 리자입니다. 주역에 글 공부하다 보면 참 미칠 거예요. 그죠? 글자도 읽기 어려운데 거기다 뜻까지 또 해석해야 되죠. 거기다 가끔가다 뭐 다르게 들려야지. 이거 뭐냐면 중화리괴라 그럽니다. 중화리괴가 되는데 불괴를 이라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음에 두 양이 걸려 있다라는 뜻의 음에 그죠? 이 양 사이에 음이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땅에는 초목동식이 붙어 있고 하늘에는 일월성신이 붙어 있고 이런 말로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백성들은 어디에 붙어 있는 존재냐? 땅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지 이오토는 백성들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은 마치 별이 어디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 하늘에 붙어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지 이오 천예라. 호풍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오죠. 바람을 좋아하는 것은 기성이고 기성은 두녀허 아니다. 저기 뭐죠? 각항저강 신미기입니다. 여기서 그 동쪽 별의 각항저방 신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북두가 바로 두녀 위실벽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위치가 바로 기성과 두성의 사이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동북 간방이라 그래요. 그런데 묘하게 우리나라에 뭐가 많다? 산이 많죠. 참 이것도 참 묘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바람을 좋아하는 것은 기성이고 비를 좋아하는 것은 뭐다? 필성이라 그랬습니다. 필성은 규류 유묘 필자삼 하니까 서방의 하나죠. 여기서 뭐 류 위묘 필자삼에서 필성이다라는 거죠. 필성. 그래서 이거는 서방 칠수 중에 하나인 바로 필성이라. 한서, 그죠? 한서의 그 한지에 보면은 진성역 호운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규류묘 필자삼. 정기류성 장익진, 정기류성 장익진 하니까 이건 남방칠수의 맨 꼬리별이네요. 그래서 진성 또한 역시 비를 좋아한다라고 하니 의작한데 생각하건대 성수 개유 호운이라. 별자리마다 이거죠. 별 숫자를 읽어죠. 성수 별자리마다 별자리들이 다 각각이 좋아하는 바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중도 황도 쭉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뭘 가지고 보셔야 되느냐면은 제가 여기다 안 적어놨나요? 저 뒤에 보면은 430쪽에 보면 1월 동하 구도 도라고 표현했는데요. 황도와 그죠? 이 황도에 맞춰가지고 황도, 흑도 뭐 등등 적도 이걸 맞춰가지고 그 운행하는 이치를 쭉 봤는데 그 그림하고요. 이게 좀 그 그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같이 맞춰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맞춰서 보시면은 읽어지는 것이 되고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일일이 못하니 자 1월 인류 중도하고 그래서 해가 중도에 있고 월류 구행이라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행 이거 말도 그런데 자 구행이 있습니다. 달에 해는 중도가 있고 달은 구행이 있습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황도가 되는데 북지 동정하면은 자 북쪽으로 동쪽의 정성에 이르면은 거의 그죠 극에 가깝고 거리가 바로 극에 가깝고
남쪽으로 견우성에 이르면은 거의 극과는 멀어지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각항저방 신미기의 그 별들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루성이 되는 거죠. 루성에 이르면은 저 북극과의 그 극과의 그 중간과의 거리, 그게 그 중간과의 극과의 거리가 거짜니까 극과의 거리가 가운데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라. 이렇게 해서 쭉 나가시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읽어 나가시는데 누차 얘기했지만 뭘 알아야 된다? 28수의 이름을 옆에다 쭉 두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시다가 쭉 올라가면은 그 다음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쭉 보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유동유화라고 하는 거, 그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다. 맨 끝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바로 세성공야여 이로써 1년이라, 그죠? 1년에 공이 이루어진 것이라. 다시 말해서 2분이지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니까 1년에 바로 공을 이루는 것이고, 언월이 불언. 달만을 얘기하고 일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종성은 6월이라야, 무릇 별을 따르는 것은 오직 달이라야 이에 가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 보면은 월지 종성으로 이 풍운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밤중에는 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달하고 별을 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에 달이어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그 봐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이걸 가지고 여기다 보긴 봐야 되는데 저 다시 돌아갑시다. 이거 돌아가서 어디에 보냐면 저 427쪽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두 번째 줄 거기 충분점, 추분점 나오고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이파 하지에, 그죠? 이파가 있고 하지가 되면은 적도를 따르니 이른바 1월지 행해 유동유하라, 그죠? 1월에 행하는데 바로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달이 동북으로 행하여서 기성에 들어가면 뭐가 많아지고 바람이 많아지고 달이 서남쪽으로 운행하고 그 다음에 운행하면서 필성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비가 많아지고, 네, 우리가 필성이 뭔지 기성이 뭔지를 볼 줄 모르잖아요. 지금 하늘에 별을 봐야 되는데 별을 봐야 뭐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른바 월지 종성으로 이풍우야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냥 쓴 말이 아니라 천문을 보고 지금 쭉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땅에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별에 빗대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실제적으로 별과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보고서 이때 비가 많을 것이다, 바람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불언성자는 백성들에게 살핀다 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은 서민지 휴구는 백성들의 아름다운 징조와 그 다음에 허물이 되는 징조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매달려 있다? 상인지 득실, 그죠? 윗사람에게, 그죠? 윗사람의 득이냐, 윗사람이, 그죠? 정치를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실정을 했느냐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단이 월지종성으로 이 소견 소위 종민지 욕자 여하인이라. 그래서 달이 별을 따르는 것으로서 바로 종민, 백성들의 하고자 하는 바를, 그죠? 하고자 하는 바가 어떠한지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 부 민생지 중은 민생의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 백성들의 민생은 백성들 자체가 되는 거죠. 생민이 되니까 백성들의 그 무리는 한자 욕의하고 추우면 뭐하고 옷 입고 싶어하고 굶주리면은 먹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환과 고독이라고 하는 거죠. 호라비, 과부, 고아,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은 육득 기소하니 각각이 다 자기가 최소한 살 곳이라도, 그죠? 마음 붙일 곳이라도, 살 곳이라도 얻고자 하니 이는 왕정지 소선이고 왕정이 먼저 해야 될 바이고, 다시 말해서 임금이 왕도 정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될 바이고, 경사와 사윤과 그 다음에 백성들과 가까운 자들의 책임이니라. 그러나
수, 성류, 호풍, 호이나 백성들은 별들은 바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는 비를 좋아하는 다름이 있지만은 1월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계절의 세월에 그저 이 떳떳함이 있으니 이 월지 상행으로 월에 그저 떳떳한 행함으로 이 종성이호하고 백성들의 그 별들의 그저 그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죠 서로 간에 백성들에 따라서 조함이 다른 거죠. 백성들의 그 조함이 다른 것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 경사 사윤의 상직으로 떳떳한 직책으로서 종민이욕이면 백성들이 서로 간에 그저 하고자 하는 바들이 그 다른데 그죠 다른 그러한 하고자 함이 있다면은 그 백성들을 따르는 것은 비소위 뭐예요 준민야라 이것은 백성들을 따르는 것이 아마 백성들을 따르는 것일 아마 있어보자 백성들을 준냐니까 백성들을 따르는 것은 백성들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해. 백성들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의견을 쫓아서 해야 되는 것이니라 이런 의미로 쭉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달을 표현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위정자들은 무슨 정치를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위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다? 위민정치라 그랬었죠. 바로 위민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민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이 천도의 운행을 살피는 것도 바로 1월 운행의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일 듯한 것 같은데요. 그림 놓고 이 천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잘 해서 보셔요. 안 그러면 저기 그 인터넷상에도 올려놨으니까 잘 안 보이면은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상에 홍보편 찾아가지고 확대해서 보시면은 확인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자세하게 그 또 써놓은 게 있죠. 1월 동하 그 다음에 구도 9개를 쭉 표현해 놓은 건데요. 거기 밑에 있는 해설은 그 앞에도 해석해 놨죠. 그림에 제가 그 주석까지 다 해석을 해놨으니까 자세하게 보시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오복 6극의 내용이죠. 자, 오복은 이거 외웠죠. 1월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수, 부 그 다음에 강령 그 다음에 유호덕 바유자에다가 유호덕 그 다음에 보종명이 되는 거죠. 보종명이라 그랬습니다. 물 위로부터 아래까지 오래 바닥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수.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서초를 번무하게 하는 거죠. 무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여기다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계절이 바뀌는 거죠.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때 잘 아프죠. 환절기 때. 노인들 제일 많이 죽는 때 언제예요? 환절기도 어떤 환절기? 여기로 들어가는 때가 아니라 풀리는 때죠. 풀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건강을 이렇게 두었고요. 그 다음에 자 마침내 다 이루어진 생하고 성하는 것이 되는 거죠. 다 이룬 것은 바로 뭐다? 덕이어야 된다. 그래 덕을 좋아하는 바가 돼야 되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임금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 종명이라 그러는데 명을 마칠 때를 상고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지성의 천명이 있죠. 그리고 논어에 보면 맨 마지막에 부지명이면 명을 알지 못하면 이거 뭐예요? 무의군자니라 이로써 군자가 됨이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없을무, 삼무, 삼부지 삼무를 표현한 것이 그 논어의 맨 마지막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부지명입니다. 명을 알지 못하면 무의위 군자니라 이로써 바로 군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군자인 최고의 군자가 바로 임금이 되는 거죠. 임금이 돼서 내가 자 이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을 다 하고서는 죽을 때가 됐는데 그죠? 내가 그저 끝까지 잘 마쳐야 돼. 군자 유종이라 그랬죠. 군자는 마침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명이 있는데 그 명도 다 마치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군정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명을 끝까지 다 마칠 것을 어떻게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이 정치를 다 하고 가는 것, 그것이 본인의 고종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이른바 고종명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를 오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앞줄을 보자면은 인유수이 후에 유향제복이라. 사람들은 오래 살고 난 뒤에야 바로 여러 복들을 누릴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예로부터 자, 오복 중에 가장 으뜸이 뭐다? 오래 사는 거입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도 없어요. 그죠? 노후에 살 돈도 없어요. 그러면 오래 살아도 왼수가 돼버리죠. 병들어도 왼수가 돼요. 그래서 그 수선지라 그랬는데 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창고름 녹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창고의 녹이다라는 거니까 이게 그냥 녹부유합니다.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희름칭사라고 표현했죠. 옛날에는 녹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둬들인 곡식에 그 창고가 가득 차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늠녹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자 이제 부유함, 곡식과 그 녹이고 강령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란이 없는 것이고 강이라고 할 때 강자는 보니까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저기 뭐야 그 고칠경자에다가 이 방아 찢는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잘 먹고 몸 건강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마음 심자가 있으니까 뭐다? 마음 튼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그저 건강한 것이 건강한 겁니다. 마음이 병들고 몸은 멀쩡하면 결국 몸도 따라서 나중에 병들게 되는 것이 되고 또 몸에 또 지병이 또 오래 있다 보면 마음도 병들기 때문에 그 2가지를 다 합해야 바로 강령함이 되는 것이 되고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저렇게 해서 멀쩡하고 오래 살면서 이 자가 악독한 자다. 어떻게 되겠어요? 두루 괴롭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덕을 조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악한 짓을 지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백성들로부터 이게 응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호덕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자기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은 낫기도야요. 그 도를 좋아하는 즐기는 것이고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기 정량이 그 바람을 순종하여서 따르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이 복지급완으로 복의 그 완급 그저 빠르고 그 다음에 느린 것으로서 바로 선후를 삼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조선 왕조의 궁궐인 그 경복궁에는 자 이런 방식으로 편전이 돼 있죠. 경복궁 자체의 궁궐이라고 하는 것도 자 이렇게 해서 남문을 뭐라고 했고 광화문이라 그래서 빛난다 그랬죠. 빛날 광자에 광자를 쓰고 그리고 임금님이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다 화하게 시키는 거죠. 광피사표라고 하는 서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광화문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남문을 이렇게 써놓고 동쪽 문은 뭐라고 하고 궁궐의 동쪽문 제가 광화문 숭례문 얘기했나요? 궁궐의 동쪽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응? 동쪽문 뭐였어요? 아직도 이제 이치가 이해가 안 되니까 못 외운다. 동쪽은 봄이죠. 봄은 그저 봄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월하지. 그래서 뭐라고 한다? 봄을 왜 맞이해요? 우리가 보통 봄맞이 하는데요. 맞이할 건 뭐예요? 이거는 잘 발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건춘문 해야 되고요. 봄이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은 모든 풍성한 곡식 여러분들 가을 그러면 이게 정신이 어디죠? 아주 서쪽에다 다 팔아먹어서 그래요. 가을 그러면 가을은 뭐냐면 우리한테 풍성한 곡식을 안겨다 주는 때 인류가 최고로 기쁠 때가 가을이죠. 그 풍성한 가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맞이해야죠. 그죠? 저거는 봄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저 농사 이거 등등 잘 세워야 돼. 이거 1년 잘못 세우면 큰일 납니다. 잘 세워야 뭐 할 수 있다? 가을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추문이 되는 겁니다. 겨울에 이쪽은 뭐냐? 숙정문 되죠. 엄숙하고. 그죠? 숙정문이 되는 거죠. 자, 엄숙하고, 그죠?
바르게. 그래서 엄숙하게 머지않아서 뭐가 오니까 봄이 오니까. 그래서 숙정문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 임금님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근정전 있죠. 삼가 생각한다. 삼가하는 그저 부지런히 힘쓴다라고 하는 근정 정사에 힘써야 되는 거죠. 바르게 하는 거 힘써야 되고 여기 쭉 들어올 때 광화문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흑염은 얘를 흥기시킨다 해서 흑염은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근정문이 있고 근정전이 있고 그 뒤편으로 뭐가 있고 정치를 그저 편하고 그 삼가하고 그 다음에 그저 잘 편중되지 않게 생각하는 사정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던가요? 여기는 이제 정치 공간이고 요 뒤편은 뭐예요? 개인 공간이 되는 거죠. 개인 공간 여기 들어가는 데가 무슨 문? 사정전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는 저기 뭐야 그 정치 공간입니다. 신하들 오지만 여기는 내전이죠. 요 문 이름이 뭐예요? 요 문 이름이 우리가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 문 이름이 임금님 건강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이 오복을 두루두루 다 누려야 되죠. 그래서 그 문이 무슨 문? 갖다 붙이세요. 향용 오복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9번째 그랬지. 향용 오복. 위용 6급 그랬잖아요. 그죠? 향. 그래서 오복을 누리라 그래서 향오 문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제 말이 믿기 어렵거든 가서 보시라 그랬죠. 다서 향오문 돼 있습니다. 향오문에서 그죠? 오복을 누리라 이 소리예요.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향오문 있고 뒤에 들어갔던 임금님의 뭐라? 그래도 최고는 강령하셔야 됩니다. 해서 강령전이 있는 거고, 그죠? 강령전이 있고, 강령전을 지났더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태전이 있죠? 자, 교태전이 있는데 강령전과 교태전에 그 사이에 문이 뭐예요? 여기는 임금님의 나라의 양의 대표, 음의 대표가 되는 거죠. 양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무슨 문? 양이문 됐잖아요. 그죠?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양이문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들어가서 교태전. 교태전 그랬더니 뭐 아양 떨고 한다고요. 한자도 모르 사길 교자에다 태 아까 지천 택계가 되는 거잖아요. 양과 음이. 저이죠. 하늘에서 땅과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두루내듯이 그죠? 그래서 만물을 두루내서 태평한 세상을 이루었는데 임금하고 그저 왕비하고 잘 사귀어서 이 소리죠. 잘 사귀어서 두루두루 잘 태평한 정치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일반 백성들도 부모 자식 간에 저기 여기서 삐끗하면 애들이 늘 불안해지는데 나라의 민지 부모가 되는 거죠. 민지 부모가 된 자들이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 나라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별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뭐가 있더라? 쭉 해서 쭉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열상진원이라고 하는 북방수가 있었죠.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경복궁의 자 기본적인 음양오행이치에 설계된 바로 뭐냐면 경복궁의 궁궐의 모습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 별하별 이론 갖다가 다 얘기하는데요. 더군다나 요새 뭐 경복궁 해가지고 이만큼 두껍게 낸 책이 있더라고요. 서양 건축사 해가지고 한 친구가 어찌어찌 이제 이게 참 나름대로 중요한 것 같은데 뭔지 모르니까 온갖 번역서든 다 갖다 해놓고 뭘 그렇게 어렵게 쓰셨는지 홍범의 오행이치만 제대로 쫙 알면은 한마디로 쭉 풀어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각 전각마다 붙여져 있는 그 글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나깨나 뭐예요? 자나깨나 위민정치하라 이 소리예요. 자나깨나 뭐하라? 그죠? 정사에 힘쓰고 바르게 하고 또 뭐예요? 어진정치하라 뭐 등등이죠. 저 창덕궁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근정전이 아니라 거기는 인정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디에 그 다음에 저 창경궁에 가면 뭐예요? 밝혀라 그래서 명정전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죠? 어느 한쪽 요거 벗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런 방식으로 돼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자 복이라 임금님의 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의 복이다? 백성들의 복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뭐 앞에서 말해서 황극에서 복을 염지오복 다 거둬들어서 다시 말해서 다시 또 백성들에게 다 베풀어줘라 그랬죠. 임금님 혼자 갖는 복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두루 백성들도 평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40장까지 끝하고